하락장이 가장 극심한 국면에 접어들면요, 아무리 괜찮은 기업 주식이라고 해도 폭락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하락장의 끝장판은 아마 애플의 폭락으로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에 IT 기술주의 대표 주자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좋은 기업의 주식도 이 쓰나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고점에 한 407달러 정도를 찍고서 1년도 안 돼서 100달러 근방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이나 하락한 셈입니다. 이 와중에 한 장 가까이 들어간 저의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어요. 직장인의 연봉이랑 맞먹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제가 최악은 한 마이너스 70%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갔어요. 역시 주식시장은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난관은 뭐냐면 이 하락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CEO인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각이죠. 트위터 인수를 한 다음에 그 경영난을 메꾸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시장에 자신의 주식 지분을 막 내던지고 있어요. 사실 CEO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테슬라 경영에 좀 집중을 한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죠. 하지만 이 CEO를 탓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존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그런 안정적인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디선가 우리 그런 말 듣지 않았나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 투자 전에 CEO 리스크가 있었던 거를 몰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인 내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저는 테슬라를 팔 생각은 여전히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나 실질적인 이윤 창출 능력,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테슬라는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다만 그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너무 일찍 지금 반영을 해서 크게 올랐다는 게 조정의 포인트고요. 앞으로 또 이 CEO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를 좀 각오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저한테 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가장 큰 비중인 애플 주식이 이 엄청난 하락장에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진짜 많은 후회, 그리고 자책, 번민,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막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저도 지금의 예상을 넘어선 폭락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주식을 좀 팔았어야 됐나? 아니야. 주가 버블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때 내 결정은 틀리지 않았어. 나는 투자를 하는 거지 거래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고점에 매수했던 건 실체가 아닐까? 아니야. 근데 또 그게 고점인지 아닌지는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잖아. 오래 보유하면 그 매수 시점에 내가 비싸게 샀던 문제는 희석이 될 거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그때 매수 시점에 꽤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하락장을 맞이해서 또 아주 큰 결심을 하나를 합니다. 모두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중요한 결심을 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저는 마무리하는데,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 결심을 하는 게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책에서도 많이 읽었던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정말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 주 보유 종목인 애플이 하락장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안심할 수도 없어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불황은 내 이웃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공황은 내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황은 나를 피해갈 수도 있는데 공황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그런 뼈 있는 말입니다. 공황은 부자든 빈자든 중상층이든 자본가든 가리지 않고 다 부숴버려요. 하락장이 가장 극심한 국면에 접어들면요, 아무리 괜찮은 기업 주식이라고 해도 폭락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하락장의 끝장판은 아마 애플의 폭락으로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모든 기업의 주가가 초토화된 후에 하락이 마무리되는 게 지난 시대에 우리가 겪었었던 금융위기의 수순이었어요. 물론 2022년 지금의 이 하락장이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할 때면 저는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역사와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성적인 마인드를 되찾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주가 엄청나게 폭락했던 시대가 한번 있었죠. 금융위기의 더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이 시기인데, 그 시기 기술주 폭락이 2000년 3월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이 돼서 2002년 10월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이 7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에 IT 기술주의 대표 주자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좋은 기업의 주식도 이 쓰나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역시 한 80% 이상 하락했고 전고점 회복하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퇴출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름도 지금 기억 안 나는 수많은 신생 기술주들은 그때 IT 버블 때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기업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리고 시스코, 퀄컴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그때 위기를 딛고 나서 훨씬 더 거대하게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저는 이게 2022년 이후 2023년도, 2024년도에 똑같이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한 해는 기술주 순환 시대였습니다. 최악의 기술주 폭락이었던 2000년대 닷컴 버블에 대비해서 보자면 뭐 아직 더 큰 폭락이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같은 역사적인 폭락장이 펼쳐지면은 투자자들이 극심하게 고생하는 기간은 한 2년 정도입니다. 2년 동안을 잘 견뎌냈다면 일단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든 뭐 살아남은 거죠. 물론 그 2년 후에 어떤 순간에 갑자기 빵빠레가 막 올려 퍼지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면은 편안한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2022년의 하락장에서도 닷컴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의 버블이 빠르게 수축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금융위기와는 좀 저는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대형 은행이나 금융사 같은 곳에 도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미국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융사의 도산이나 뭐 은행사의 도산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려운 시기가 2008년처럼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과민해서 반응을 하다 보면은 좀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하락이 혹시 막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과장해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폭락장에서 날뛰는 감정,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잠재우는 게 더 급선무인지도 모릅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은 급히 막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앞서서 먼저 불안을 좀 잠재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투자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경제기자인 모건 하우절은 투자에 관해서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성공의 대가는 기나긴 성장 도중에 발생하는 변동성과 손실이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 순간순간 불안한 감정에만 막 매몰되다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미래에 내가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은, 그리고 인류는 회복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간이 막 오랫동안 흐른 후에는 어느덧 또 회복기에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다시 또 이게 주식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까지 우리가 또 한 사이클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은 한층 크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 이 말도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이 요즘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